그 충북의 수해가 심각할 때 심각하죠. 다녀오셨다면서요, 수해 현장에? 아니 저야 바로 갔죠. 바로. 예, 가서 그 피해 현장도 둘러보고 지금 또 당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어느 당이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있어야 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표창원이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어. 도의원들이 그때 안 계셨죠? 아니 그 전날에 특별 기자회견을 하시고 18일 날 그 다음 날 이쁘게 몇 분이 출국을 하셨어요. 너무 화나셨죠 그때. 정말 너무 화났고 또 어저께 그 한 분이 정말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정말로 참 입에 표현할 수 없는 걸로 비유하시고 그 민주당 한 분도 계시고 자유한국당 세 분입니까? 네, 세 분. 정말 화납니다. 의원님. 정말 시원한 사이다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을 우습게 하는 선출직은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소환하기 전에 스스로가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다. 사퇴할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될 것 같죠? 아니지. 사퇴할 것 같으면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김정대 의원님 우리가 옛날에 그 정몽주 의원 계실 때 UFC. 여의도 UFC. 동문이시잖아요. 그러게. 저는 그때 또 제가 참여를 안 했고.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모신 이유가 아무래도 물론 다방면의 전문가이시긴 하시지만 가장 주된 전공이 국방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산비리는 거의 이적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부패의 제1 그 대상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특히 수리온 문제가 심각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수리온 문제가 1조 3천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6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고 총 개발비는 한 1조 3천억. 근데 기술적 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쉽게. 나라는 다녀요. 나라는 다니는. 나라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날아다니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동체에 가끔 균열이 갑니다. 이게 원래 설계 과정에서 그 임무 수행 장비 거기에 탑재되는 장비가 좀 중량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체 무리가 가서 가끔 금이 쩍쩍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돌멩이가 날아와서 유리를 쳤을 때 쉽게 파손이 되면 조종사가 앞이 안 보인다고요. 이런 문제라든지 또 그 결빙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속도계 같은 게 결빙이 되면은 이 속도 제로로 감지가 되면서 날개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사고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빙은 그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열선이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 평가를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결빙 방빙 장치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혹한의 조건에서 미국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시험이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우리 청취자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수리온 이것이 어떤 용도의 헬기입니까?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제 한국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헬기 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헬기가 한 700대 가까이 돼요. 육군 등 해서 군용 헬기가. 그런데 대부분 노후화돼서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6년에 걸쳐 개발해가지고 국산 헬기를 처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때는 뭐 성장 동력이다, 창조 경제, 금빛 나래라고도 하는 그 칭송을 받던 명품무기인데 이걸 제대로 플랫폼으로 개발해 놔야 지금은 기동 헬기로 개발했습니다. 막 병사들 운반하고 뭐 저기 그 막 기동성이 있게 적진 돌파하고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기동용 수송 헬기. 수송 헬기로. 그런데 이거를 무장을 더 실어 공격 헬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버전이 공격형 헬기로 이번 성공을 디딤돌로 해서 공격 헬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온이 그런 단계에 있는 헬기입니까? 단계에 있는 겁니다. 기동 헬기로 개발된 거예요. 기동 헬기로. 수송 헬기에서 기동 헬기로 개발하는 게 수리온이다. 그걸 공격 헬기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성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한 대에 한 240억 원 정도. 뭐 전투기 가격이에요. 옛날에.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설계도를 한 3천억 주고 사왔다. 그런데
40년 전에 헬기의 설계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예, 그거 약간은 과장된 얘기고, 예. 원래 짧은 기간에 1조 원 남짓으로 개발한다는 그 자체는 무모한 계획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아파치 헬기 같은 거 10년 넘게 개발했잖아요. 예. 외국의 경우에는 뭐 수십조, 심지어 수백조를 써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하는데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오고 국산화율도 생각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형 헬기로 이걸 개조한 것인데 말하자면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부품, 주요 구성품 또 심지어 설계, 일부 설계도 이런 것들을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 이제 들여온 것이죠. 네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오래된 기술도 있고 뭐 최근에 다시 디자인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 과정을 너무 급하게 단축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개발을 한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듭니다. 어제 저한테요. 우리 항공우주산업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그 진지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너무 참담하다. 네. 사실 그 분야가 우리의 그 첨단이고 미래이고 네. 상당히 중요한 분야잖아요. 국방과도 연결돼 있고. 네. 그래서 그 종사원들 연구원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네. 열악한 조건 하에서 오랜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왔는데 이번 이 수리온 보도 때문에 마치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사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인데 네네. 저는 이번에 카이가 오랫동안 부실이 누석되면서 네. 적폐와 비리가 쌓여가던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대해서 수사가 재개되고 또 예고되고 있었는데 네. 돌연 수리온 헬기가 지금 터져 나온 배경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건 정략적이에요. 왜 그러냐. 3년 전에 다 우리가 알던 문제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가 3년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미 감사원에서는 3년 전에 조사해둔 내용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년 전에 이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이번에 터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왜 이래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이랬을까요? 자,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외교안보 수석 같은 분이 감사원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카이 감사 중단해라. 네. 그다음에 아니 이건 제가 다 입증하죠. 저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네네. 그 당시에 있었던 3년 전에 있었던. 예. 그다음에 검찰의 감사원이 카이 내부 비리를 들춰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 즉시 방산비리 합수단에서 네. 수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내사 상태라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내사만 내사만 했다. 네네. 예, 그다고 정식 수사는 안 했다. 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다 막아요. 그런데 이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 문제점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감사원이 이걸 감사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감사하려면 카이까지 감사를 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는 방위사업청만 한 겁니다. 하다 망감사예요. 아니 근데 하다 망가죠. 좋은데요.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정말 적폐 청산 대상으로 방산 비리를 두고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강하게 비판하면서 수사를 지시를 했고 실제로 당시에 기소한 사람은 63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드라이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 걸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걸 은폐하고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나요? 그 당시 그래서 황기철 당시 해군 참모총장도 재판까지 갔습니다. 까지 되고 무죄 판결 결국 받았죠. 무죄 판결. 대통령은 결국은 강하게 방산비리를 비판하면서 기소를 63명 했잖아요. 가장 아픈 말씀이에요. 네. 최근에 나타난 방산비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질러진 범죄라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비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아무런 수사나 어떤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카이에 대해서만큼은. 항공우주산업. 예. 네. 자, 그럼 몸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폐. 청와대입니다. 수리온만 보호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T50도 마찬가지죠. 같은 회사 제품. 훈련기 T50. 예.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점검이 안 된 F15에서 F35로 그렇죠. 변경된 부분도 그렇고. 그건 락히드에서 직구매하는 거니까 카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카이와 관련 없는. 예,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마치 감사원이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는 면피용으로 터뜨리고 나온 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게 아니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진즉에 다 해결돼서 이제는 다른 어떤
국면이 됐을 건데 이걸 그 3년 전의 문제를 이제 와서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개선된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때 방산비리 터졌을 때 뭐 우리 군복이 문제가 있었고 뭐 나침반이 엄청나게 방탄복이 그렇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됐는데 우리 또 많이 좀 무죄로 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위 장성들 무기중개상은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방산비리의 주범이라고 알려졌지만 재판 가서 다 무죄예요. 왜 그럴까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고위층이 무죄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하면 겁니까? 엉터리 수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엉터리해서 기소가 잘못돼 있었다. 그거는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급조된 수사였어요. 자, 분명히 무기는 잘못 들어왔습니다. 통영함이 음파 탐지 장비를 가짜를 실었어요. 세월호의 구조에 투입이 못 됐어요.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못 들여온 무기에 대해서 책임을 잘못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무기가 들어온 거는 분명한데 기소를 했는데도 무죄가 났다는 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봐주 기소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엉터리 수사가 검찰이 그 무기 체계의 어떤 특성 획득 단계에 대해 가지고 전문 지식이 없이 누군가 희생양을 그 표적으로 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고 그 정책의 결정자를 찾아내서 거기에다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집행 단계 책임자한테만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고요. 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방산 비리가 있다. 그런 의혹도 제기됐고, 그러니 그걸 묵과할 수는 없으니 수사한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도 차리고, 그래서 막 수사는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 이면을 제대로 파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던 거죠. 없었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2부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네네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얘기 많은데 하나. 자, 지금까지 이 방산비리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부 정리하고 2부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특히 수리온 문제가 심각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수리온 문제가 1조 3천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6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고 총 개발비는 한 1조 3천억. 근데 기술적 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쉽게. 나라는 다녀요. 나라는 다니는. 나라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나라 다니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동체 가끔 균열이 갑니다. 이게 원래 설계 과정에서 그 임무 수행 장비 거기에 탑재되는 장비가 좀 중량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체 무리가 가서 가끔 금이 쩍쩍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고 또 돌멩이가 날아와서 유리를 쳤을 때 쉽게 파손이 되면 조종사가 앞이 안 보인다고요. 정말 시원한 사이다 발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을 우습게 하는 선출직은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소환하기 전에 스스로가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다. 사퇴할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될 것 같죠? 아니지. 사퇴할 것 같으면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김정대 의원님 우리가 옛날에 그 정몽주 의원 계실 때 UFC. 여의도 UFC. 동문이시잖아요. 그러게. 저는 그때 또 제가 참여를 안 했고.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모신 이유가 아무래도 물론 다방면의 전문가이시긴 하시지만 가장 주된 전공이 국방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산비리는 거의 이적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부패의 제1 그 대상 이런 문제라든지 또 그 결빙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속도계 같은 게 결빙이 되면은 이 속도 제로로 감지가 되면서 날개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사고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빙은 그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열선이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 평가를 안 갖췄어요. 그러니까 결빙 방빙 장치가 있긴 있는데 이걸 혹한의 조건에서 미국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시험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청취자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수리온 이것이 어떤 용도의 헬기입니까?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제 한국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헬기 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헬기가 한 700대 가까이 돼요. 육군 등 해서 군용 헬기가. 그런데 대부분 노후화돼서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6년에 걸쳐 개발해가지고 국산 헬기를 처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때는 뭐 성장 동력이다, 창조 경제, 금빛 나래라고도 하는 그 칭송을 받던 명품 무기인데 이걸
이거를 제대로 플랫폼으로 개발해 놔야 지금은 기동 헬기로 개발했습니다. 막 병사들 운반하고 막 기동성이 있게 적진 돌파하고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기동용 수송 헬기. 네, 네. 수송 헬기로. 그런데 이거를 무장을 더 실어 공격 헬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버전이 공격형 헬기로 이번 성공을 디딤돌로 해서 공격 헬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온이 그런 단계에 있는 헬기입니까? 단계에 있는 겁니다. 기동 헬기로 개발된 거예요. 기동 헬기로. 수송 헬기에서 기동 헬기로 개발하는 게 수리온이다. 예. 그 충북의 수해가 심각할 때 심각하죠. 다녀오셨다면서요, 수해 현장에? 아니 저야 바로 갔죠. 바로. 예, 가서 그 피해 현장도 둘러보고 지금 또 당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아마 어느 당이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있어야 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표창원이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어. 더 의원들이 그때 안 계셨죠? 아니 그 전날에 특별 기자회견을 하시고 18일 날 그 다음 날 이쁘게 몇 분이 출국을 하셨어요. 너무 화나셨죠 그때. 정말 너무 화났고 또 어저께 그 한 분이 정말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정말로 참 입에 표현할 수 없는 걸로 설치류. 비유하시고 그 민주당 한 분도 계시고 자유한국당 세 분입니까? 네, 세 분. 정말 화납니다. 회 의원님.